안녕하세요. 저는 강철수입니다. 62세의 평범한 퇴직 경찰관이었죠. 30년간 형사로 살면서 온갖 악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 최대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로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말이죠. 암 치료비 3억 원을 들고 젊은 남자와 도망간 아내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200건의 살인사건을 해결한 전직 형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숨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한 결말을 만나실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미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여보, 오늘 헬스장 가는 날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아내가 헬스장에서 만난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오후 2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3억 원이 일시 인출되었는데 확인해 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 원이라니. 그 돈은 저희 부부가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제 유방암 수술비와 치료비로 쓰려고 아껴뒀던 돈이었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화장대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부여잡고 흐느꼈어요. 3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내 형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망쳤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다.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30년 형사 경력이 도움이 됐죠. 은행 지점장이 흔쾌히 협조해 줬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아내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키 큰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죠.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이 한눈에 보였어요. 이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다니던 헬스장으로 향했어요. 죄송한데 제 아내가 여기 다녔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헬스장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분 맞아요. 박준혁 트레이너와 항상 함께 운동하셨는데요. 박준혁. 드디어 그 놈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트레이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어제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무단 결근 상태예요. 역시 함께 도망간 거였습니다. 헬스장 사장에게 박준혁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게 주지 않았죠. 하지만 30년 형사의 설득력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3억 원을 들고 도망간 사기 사건입니다. 제가 전직 형사라서 말씀드리는데 협조해 주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결국 박준혁의 주소와 연락처를 얻어냈습니다. 박준혁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어 있었죠. 집주인을 만나 물어봤어요. 박준혁 씨요? 어제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더니 짐 다 빼고 갔어요. 보증금도 포기하고 말이에요. 급하게 도망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진짜 수사다운 수사를 시작했어요. 후배 형사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형님 부탁이 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박준혁이라는 놈 신상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30년 형사 생활의 인맥이 빛을 발했어요. 하루 만에 박준혁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넘어왔습니다. 박준혁 32세. 경기도 수원 출신. 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 전과 이범. 사기죄로 2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역시 전과자였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혁이 저희 아내만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호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최근 2년간 기혼 여성 12명과 동시에 연애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모두 4050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놈이 전문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노린 거구나.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박준혁의 수법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외로워 보이는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가르쳐주며 친해졌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12명의 피해 여성들로부터 총 8억 원을 가로챘더군요. 제 아내에게서 가져간 3억 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이런 악질적인 놈이.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놈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다른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박영숙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주부였죠. 박준혁에게 1억 원을 뜯긴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셨어요? 헬스장에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우울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이해해 준다고 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함께 카페를 차리자고 했죠. 그래서 남편 몰래 적금을 깨서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용서받았죠. 하지만 아직도 남편이 절 의심스럽게 봐요. 박 씨 부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악마 때문에 말이죠. 두 번째 피해자도 만났어요. 김정희 씨 48세 주부였습니다. 박준혁에게 5천만 원을 뜯겼더군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남편은 저를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그 남자는 저를 공주님 대하듯 해줬거든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몰래 뺏어 준 거예요. 아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노린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악마가 12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거였죠. 이런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을 세웠어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저 악마들을 처단합시다.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12명의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했어요. 총 30여 명의 연합체가 만들어졌죠. 변호사인 제 아들 철민이도 합류했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도 확실히 처벌받게 해드릴게요. 전직 경찰 동기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검찰청 선배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야, 그런 악질들은 반드시 잡아야지. 무엇이든 도와주마. 이제 본격적인 복수 작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먼저 박준혁과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보니 제주도에서 결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현지 경찰서 후배에게 연락했어요. 준 씨가 형님 부탁이 있다. 제주도에 숨어있는 놈들을 찾아야 해. 후배 김준식 경위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형님, 사진만 보내주세요. 제주도가 아무리 커도 숨을 곳이 많지 않거든요.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찾았어요. 서귀포시 중문단지 펜션에 머물고 있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체포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박준혁의 경제적 기반부터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사장에게 찾아갔어요. 박준혁의 전과 기록과 다른 피해 여성들의 증언서를 보여줬죠. 사장님, 이런 직원을 다시 받아들일 건가요? 헬스장 사장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당장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박준혁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타격했어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기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 거죠. 동시에 박준혁의 진짜 여자친구에게도 접근했어요.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민지였어요. 민지에게 박준혁의 실체를 알려줬습니다. 당신 남자친구가 12명의 중년 여성과 동시에 사귀고 있어요.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죠. 박준혁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민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며칠 후 민지가 박준혁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준혁의 정신적 지주 하나가 무너진 거였죠. 제주도에 숨어있던 놈들에게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펜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지금 그쪽에 머물고 있는 커플이 사기꾼들이에요. 조심하세요. 구체적인 증거들을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며칠 후 펜션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놈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박준혁 명의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은행 선배의 도움으로 가능했죠. 놈들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심리전을 걸었습니다. 아내 미영이의 친정에 찾아갔어요. 장모님과 처형, 처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그런 일을. 장모님이 기절할 뻔했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앞으로 미영이와는 연락을 끊겠다. 친정 식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을 거예요. 박준혁의 부모님께도 찾아갔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0대 노부부였어요. 아들의 범죄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준혁 부모님이 울면서 사과했어요.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익명으로 협박 편지도 보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을 다 안다. 곧 응보 받을 것이다. 제주도 곳곳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놈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해변에서 놈들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박준혁과 아내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커플이 카페에서 크게 다퉜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검찰청 선배 박 검사님의 도움으로 완벽한 사건 자료를 정리했어요. 박준혁의 12명 피해 여성들의 상세한 증언서를 확보했습니다. 각각의 피해 금액과 피해 상황을 문서화했죠. 아내 미영이의 과거도 조사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이 의문스럽게 사망한 기록이 있었어요.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생명보험금을 받은 직후였죠. 설마.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첫 남편이 죽기 직전에 5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했더군요. 미영이가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보험 설계사가 증언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라 연쇄 범죄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정타를 날릴 때였어요. 언론사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수야, 대박 특종거리가 있다. 박준혁의 로맨스 스캠 사건과 미영이의 보험금 살인 의혹을 정리해서 넘겨줬어요. 형님,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당장 기사 준비하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도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자료와 함께 말이죠. 이제 놈들을 완전히 끝장낼 시간이다. 드디어 복수 실행의 날이 왔습니다. 2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 형사들과 함께 서귀포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한 순간이기도 했죠. 펜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놈들이 머물고 있는 201호가 보였어요. 김준식 경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준혁 씨 맞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 형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았나? 박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를 알아본 거였죠. 뒤에서 아내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제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반자였던 당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군요. 수갑을 직접 채웠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중 가장 통쾌한 체포였어요. 박준혁과 미영이를 연행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전국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로맨스 스캠 전문범 8억 원 편취. 피해자 12명. 전직 형사의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 온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죠. 법정에 선 날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사기죄, 횡령죄로 기소됐어요. 12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미영이는 횡령죄와 함께 첫 남편 살인 방조 혐의도 추가됐어요.
20년 전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간 거였죠. 첫 공판에서 박준혁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12명과 동시에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미영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판사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30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한 당신이 무슨 피해자입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박준혁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교묘한 조작이었어요. 외로움을 달래주겠다며 접근했다가 결국 전 재산을 갈취한 거였죠. 미영이의 과거 사건도 재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남편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보험금 5억 원을 받은 직후 새로운 남자와 재혼한 정황. 사고 당일 첫 남편과 크게 다툰 목격자 증언. 의문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선고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징역 10년. 피고인 이미영 징역 7년.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악질적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다. 박준혁과 미영이가 법정을 나가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제주도 도피 중에 쓴 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배상됐어요. 제가 되찾은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3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손해본 셈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박준혁의 부모님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아들이 저질러 놓은 일. 정말 죄송합니다. 노부부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저는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미영이의 친정 식구들도 찾아왔어요. 사위님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되찾은 재산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재단을 설립했어요. 희망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준혁의 다른 피해 여성들도 함께했어요. 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연설을 마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로맨스 스캠 예방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피해 여성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2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재단 일을 돕던 간호사 선영 씨였어요. 5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선영 씨도 남편을 일찍 여인 홀몸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정성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어요. 무엇보다 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거든요. 1년 후 선영 씨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겠다. 새로운 아내는 제 과거를 모두 이해해줬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어요. 재단 일도 함께 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어요. 어느 날 감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영이가 보낸 것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박준혁도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였습니다. 그 편지도 마찬가지로 태워버렸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수백 명의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도 계속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속지 않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어느 날 아들 철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를 넘어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었단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5년 후 미영이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동정하지 않았어요.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니까요. 박준혁은 아직 감옥에 있었습니다. 10년형 중에서 7년을 채워야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와도 사회 복귀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의 범죄가 워낙 유명해져서 어디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업자득이야. 지금 저는 68세가 됐습니다. 선영이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재단 일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가끔 젊은 경찰관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사건을 해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정의에 대한 믿음이야. 제 경험담을 들은 후배들이 감탄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요즘도 로맨스 스캠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예방교육 덕분에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감사패도 받았어요. 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긴 여정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행복한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 아내가 젊은 남자와 도망갔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형사 경험을 살려서 끝까지 추적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승리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복수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큰 가치를 추구했거든요. 암 환자들을 돕고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는 일.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았어요. 선영이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영이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배신당하고 상처받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아픔이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복수보다는 정의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진정성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30년 형사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선영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하고 재단 일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눠요.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가끔 과거를 회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거든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나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명이니까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도 3억 원을 잃어도 큰 배신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를 믿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